이때 구재혁 씨는 아카라카초에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봐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구재혁 씨의 집은 수원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는 카라큘라 씨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2,500만원을 받았다. 아니다. 조작된 녹취록이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카라큘라와 김세희 씨의 진실 공방에 뻑까까지 참전을 한 모양새인데요. 제가 앞서서 사실상 이번 사태가 유튜브계의 1차 대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김세희는 본인이 확보한 17,000개의 녹음 파일을 하나씩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카라큘라 역시 김세희의 녹취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녹취 공개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머리채를 잡히는 연예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바로 쯔양 씨와 같이 말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대체 뭐가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진실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진호 중국인설. 사실 김세희 씨는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허위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사임당의 후손 용인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용인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영자돌림, 아버지는 규자돌림, 그리고 저는 진자돌림입니다. 용인이시분들은 이와 같은 학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상들은 대대로 용인 집성촌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왔습니다. 족보상으로 저희 시조가 확인되는 시점은 14세기부터입니다. 애초에 중국인설 자체가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부득이 제가 용인시 대종회에서 받은 50년사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 단 한 차례도 펴보지 않았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이씨만이 이와 같은 자료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인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슬프고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역시 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공병대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를 마쳤는데요. 소위 말하는 교육계로 일하면서 전세규등을 다듬었습니다. 통신보안 이중대 이병 이진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몽!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자괴감이 듭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김세희 씨의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카라큘라는 녹취 조작을 실제로 했을까? 자, 저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것과는 별개로 카라큘라와 김세희 씨의 녹취 자료가 조작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김세희 씨는 MBC 기자로 재직하던 당시 인터뷰 조작 등이 적발이 되면서 나락을 간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조작을 한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저는 먼저 녹취를 제보한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원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 자료를 토대로 카라큘라 버전, 가세현 버전을 직접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형님, 그 사장님 뭔 일 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미친 소리 하던데? 예, 그래가지고 막, 응. 그래서 나 지금 현찰이 없다 하니까. 아니, 씨발놈이 8개월 전에, 지난 작년 6월에, 비트렉스 선장 관련해가지고, 네네. 자기 뭐 홍보 마케팅하고 언론기사 대응하고 뭐 그런 거 관리해줄 그 뭐냐? 바이럴. 그거 뭐 좀 이제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뭐 혹시 아는 사람 있냐는 거야? 나 그거 잘하는데, 그 회사. 언론 활동비하고 유튜버들 후원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그 여론 조성 좀 해달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이제 그런 업체가 이제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 좀 알아보다가 이제 네이버 나도 이제 똥싸서 검색 좀 해보니까 이제 좀 평점 좋은 회사가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냥 수작 떠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지? 네.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인가, 씨발 2,500만 원인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는 다 썼거든. 네.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 마케팅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응.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뭐 나한테 뜬금없이 카톡으로 뭐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뭐 스타벅스 그 뭐야 그 상품권 10만 원짜리? 그거 뭐 하나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는 다 썼거든. 네. 그러고 나서 뭐 훌렁거리면서 자기 뭐 코인 반드시 뭐 성공시켜가지고 뭐 저기 피해자들 뭐 꼭 자금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막 나한테 막 뭐 다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뭐 그때 그 뭐 코인게이트 아프리카 뭐 그거 자기가 이제 뭐 이슈가 어쨌든 됐던 사람이니까 뭐 언론 기사나 이제 그런 게 좀 같이 나가면 안 된다고. 자기가 이미지가 조금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마케팅 비용으로 뭐 여러 사람들 그 관련해가지고 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다 쓰고 뭐 언론 기사도 많고 뭐하고 난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사 나갈 것도 많고 씨발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그 돈 돌려달래. 그 형이 받은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그 한다는 거지. 아니 난 처음에 그래서 약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무슨 뭐 약쟁이가 됐나 싶으니까 나도 갑자기 돌려달라는데 이 새끼가 지금 미친 새끼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저는 저 남캠이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스투한테 마감하고 나면 뭐 슈퍼챗으로 뭐 후원 좀 받긴 했어요. 슈퍼챗 같은 거. 너는 그동안 넌 얼마 먹었는데. 너는 그동안 넌 얼마 먹었는데. 너는 그동안 넌 얼마 먹었는데 그 새끼한테. 저요? 1650. 그걸 달래 지금 갑자기? 이게 50만 원씩 한 두 번 했가?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했는데 뭐 실제로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근데 뭐 이따가 뭐 갑자기 뭐 급한 일 생겼다고 뭐 저한테 뭐 돈 빌려달라는 거야. 빌려줬다고? 응. 뭐 얼마를 빌려줬는데? 저요? 1650. 근데 이거 얼마 안 있다 다시 갚긴 했어요. 한 며칠 뒤에 바로 갚더라고요. 그걸 달래 지금 갑자기? 미친 새끼. 야야야. 뻑큐 먹어라. 난 그냥 차단받았어 씨발로. 일단 그래서 저는 그냥 나 그럼 많이 못 줘. 내 100만 원이라도 주겠다. 아니. 너가 그걸 주면 네가 처먹은 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요? 왜 씨발 법적으로 이거 이상한 소리 하네. 후원 받은 건데 네가 유튜버로서 여기 막 죽는 소리 하길래. 아니 씨발 이 구독에 이제 영장 처음 좀 있으면 그냥 정관 쓰려고 그래 지랄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징역 가기 전에 뭐 현찰 오링 나고 괜히 이상한 녹취 만들어가지고 뭐 도리어 지금 우리를 막 협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가서 짓거리려고 지금 이거 개수작 부리는 거라고 지금 이거. 나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막말로 뭐 방송을 키든 뭘 하든 아니 뭐 너나 나나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막말로 그 새끼 뭐 통화한 것 중에 내가 뭐 거의 99.9%가 뭐 피해자를 자금 변제 언제 할 거냐고 내가 딱다라는 게 전부인데. 뭐 빠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슈트한테 지금 뭐 사기당한 피해자들 그 자금 변제 시켜드린 게 얼마인지는 아냐 너? 나 지금까지 중간에서 진짜로 한 푼도 안 쳐먹고 진짜 한 30억은 될걸? 저도 한 3억 해줬어요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해자죠. 피해자. 아니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알잖아 뭐 형이 개고생한 거. 지금 뭐 징역 가기 전에 미쳐가지고 뭐 이상한 걸로 지금 뭐 엮으려고 지금 소리 짓거리고 하고 앉아있는 건데. 일단 한 일주일만 차장 걸어놔. 응답하지 말고 얘빵 가니까. 일주일이면 가요? 가겠지 한 1, 2주면. 이 새끼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구제역이랑 카리플러가 도시어먹었다 이럴까봐. 어디 방송에? 그 아프리카 켜가지고. 그래 뭐 우리 그런 적 없다면 그만해. 친구 있어? 이 새끼 녹취 까버리고 어떻게 막 형이랑 전화하고 막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막말로 수트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 어차피 도왔으니까 피해자하고 말 맞춰서 그 당시에 수트한테 내가 돈 받아가지고 피해자 줬다 그러면 그만이야. 피해자 인터뷰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생각해보면 나도 그때 얘가 그 3억을 사기치네. 걔한테 돌려줄 그 돈 하긴 준 거긴 했는데. 그리고는 그만이지. 쉽게 생각하면 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형님은 뭐 피해자 줘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나도 실제로 3억 받아줬으니까. 뭐 피해자가 지금 뭐 3억 실제로 받아줬고 변호사비 좀 도움 줬다 해버리면 그만이기는 한데
씨발 새끼 차단해버렸냐? 차단해버리는 게 낫다. 아니 뭐 어쩔 거야 병신이. 피해자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지금 영장 친 거예요? 일주일 들어가야지. 검사가? 그래서 나도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갑자기. 네가 건네주는 순간 병신아 인정하는 게 된다고. 착각한 게. 그쵸. 일단은 알겠습니다. 모르쇠로 가세요. 이런 경우 형이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 형은 아싸리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전화해서?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카톡으로. 나는 이제 완전 받은 적이 없는데, 나, 무슨 소리야? 받은 적 없는데? 그냥 이래버리더라, 그냥. 실세는 맞아. 내가 착복한 적이 없어. 실세는 맞아. 내가 착복한 적이 없어. 실세는 맞아. 내가 착복한 적이 없어. 일단은 이렇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수트는 곧 들어간다. 곧 들어간다고요? 그럼 들어갈 때까지 한 일주일 그냥. 분명히 얘기한 형이 괜히 뭐 안 들어가는 사람 들어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 한 일주일 그럼 잠수 그냥 차단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 바로 그거야. 형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 알겠어요. 그럼 형님 믿고 나도 그냥 조용히 일주일 차단시켜버리는 거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비교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원본 영상과 가세현 영상에는 없는 추가적인 40초 분량의 내용이 카라큘라 녹취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초가량의 분량 자체가 카라큘라와 구제혁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냥 주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라큘라 녹취에는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음성에는 끊긴 형상이 없습니다. 적어도 백색 소음 등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카라큘라 녹취본에는 이와 같은 백색 소음이 뚝뚝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인위적으로 파일을 잘랐다가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카라큘라의 녹취본 자체를 정식 업체에 의뢰를 해서 분석해본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왜냐? 김세희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당 녹취 파일을 처음 공개한 이후 카라큘라가 녹취 의혹이 있는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카라큘라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 속기록임을 밝힙니다 라는 자막까지 넣었습니다. 해당 파일에 대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자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증은 해당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속기를 진행한 속기사가 본인이 듣는 대로 어떠한 조작이나 삽입이나 첨삭 없이 그대로 넣었다는 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의미에서 카라큘라의 녹취 조작 흔적들이 곳곳에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세현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녹취를 공개한 이후 카라큘라가 해당 녹취를 공개하기까지 불과 하루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일을 처음 겪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신속하게 파일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왜곡이나 조작 없이 공개한 것이 맞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카라큘라는 본인을 향한 녹취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녹취를 공개한 김세희 씨에 대한 공격만 이어가고 있다. 그간 카라큘라 씨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해왔던 메신저 공격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이번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김세희 씨나 김세희 씨 관련자와 그 어떠한 소통도 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있는 그대로를 확인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릴 뿐입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로 자괴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카라큘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걸까? 김세희 씨가 가세현 방송을 통해서 카라큘라의 녹취를 처음으로 공개한 시기는 7월 10일 오후 7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에 카라큘라 씨는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초저녁부터 몸살 감기가 있어서 약 먹고 푹 자고 일어났다. 부재중 전화 40통에 유튜브 채널은 온통 악플천지에 언론 기사까지 나왔다. 제가 사적 제재로 뒷돈을 받아 처먹은 개자식이 됐다. 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5일 전국진 씨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쯔양 측을 압박해서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진 씨는 7월 10일 오후 7시에 가세현 방송이 진행되던 당시에 카라큘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초저녁부터 몸살에 감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났다 라는 카라큘라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라큘라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이번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정황이 나오는데요. 카라큘라는 현재 구제혁 씨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쯔양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게 맞다면 구제혁 씨가 다시는 유튜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참으로 황당한 말입니다. 카라큘라 씨는 유튜브 코리아가 아닙니다. 본인이 대체 어떤 권리로 구제혁 씨가 유튜브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구제혁 씨가 쯔양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표면적으로는 부정한 돈이 아닌 용역 계약서까지 체결해서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이 뒷돈인지 아니면 앞돈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카라큘라는 구제혁 씨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인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라큘라는 구제혁과 김세희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전부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냐? 애초에 1만 7천 개에 달하는 구제혁 씨의 녹취록을 가세현에게 보낸 인물은 아카라카초입니다. 아니 판스기라는 유튜버에게 제보를 먼저 하지 않았느냐? 확인을 해본 결과 판스기 측에게는 파일 전부가 아닌 일부 파일만 엄선을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세희 씨와 구제혁 씨의 녹취 자료는 애초에 판스기 측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세희 씨와 구제혁 씨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인데요. 핸드폰의 당사자인 구제혁 씨와 아카라카초 그리고 김세희 씨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아카라카초는 카라큘라 측에 김세희 씨의 녹취 파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김세희 씨가 본인이 나락을 갈 수 있는 녹취 파일을 직접 카라큘라 측에 보낼 리도 없습니다. 더욱이 카라큘라가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해당 녹취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공개한 자료는 텔레그램 자료가 아닌 폴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파일을 누가 카라큘라에게 보냈을까? 현재 상황에서 카라큘라에게 해당 파일을 보낼 수 있는 인물은 구제혁 씨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카라큘라는 대체 왜 구제혁과 손절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밝히는 걸까? 특히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라큘라와 구제혁 씨가 손을 잡았다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면 카라큘라 씨가 이후에 공개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카라큘라와 구제혁 씨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큘라 씨는 지금이라도 해당 녹취 파일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순 정황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바로 구제혁과 아카라카초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였는데요. 두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은 시기는 7월 10일 가세현 방송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김세희 씨의 방송은 오후 7시에 진행이 돼서 8시 24분경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 10시경 구제혁은 아카라카초와 대화를 진행합니다. 소위 말하는 복제폰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이때 구제혁 씨는 아카라카초에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봐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확히는 오후 10시 15분이었습니다. 구제혁 씨의 집은 수원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는 카라큘라 씨의 거주지인데요. 오후 10시 15분경 수원에 살고 있는 구제혁 씨가 카라큘라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와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새벽 4시까지 카라큘라 집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를 본 목격자가 있다라고 김세희 씨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라큘라와 구제혁 씨가 야합을 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결과적으로 김세희 씨의 녹취 역시 구제혁 씨가 카라큘라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입니다. 대체 왜 방송에서만 구제혁 씨에게 엄포를 놓는지, 이 자료는 대체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직접 카라큘라가 밝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향후 전망입니다. 카라큘라는 그간 방송과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그간 단 한 차례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사실일까? 만약 카라큘라가 억울하면 그에 대한 억울함이 조만간 풀릴 예정입니다. 왜냐?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관련 내용을 수사하라 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검찰은 굉장히 엄정한 조직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시까지 내려진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카라큘라를 비롯한 구제역, 전국진의 계좌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털릴 전망입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그간의 자금 흐름을 바꿔놓는다? 증거 조작으로 인해서 더 나락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면밀하게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카라큘라 씨가 그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다면 억울함이 조만간 풀릴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 카라큘라 씨가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녹취 조작 의혹이란 점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카라큘라와 구제역, 전국진 씨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유튜브 코리아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세 사람의 채널에 가보면 댓글을 달 수 있는 창 옆에 수익 창출 이모티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익 창출이 중지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김세희가 공개한 녹취는 조작이었나? 해당 의혹은 16일 새벽 뻑가가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는 김세희 씨가 뻑가에 대해서 억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인터넷 사진 자료를 공개하는가 하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김세희 씨 본인이 싫어하는 당사자를 찍어 누르는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다만 뻑가 씨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었는데요. 뻑가는 영상을 통해서 김세희 씨가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김세희 씨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 공개를 했던 녹취 파일 원본을 확보를 했는데요. 해당 녹취 파일을 확보를 해서 영상 음향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겼습니다. 해당 파일은 총 4분 9초 55프레임이었습니다. 원본 파일의 파일명이 달라지긴 했지만 최초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 녹취가 시작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메타 데이터 값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에서 편집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세희 씨가 공개한 파일에는 대체 왜 잘려진 흔적이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구제역 씨가 통화를 통해서 말하는 이와 같은 추임새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상의 조작은 전혀 없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세현이 정말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기는 하지만 우리는 진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녹취 중간중간에 이라는 구제역 씨의 음성 추임새가 여러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의뢰를 맡긴 업체에서 해당 음성에 대한 성문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갈 경우 추임새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억지로 삽입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구제역 씨가 말하는 추임새 모두가 성문이 달랐다. 즉 각기 다른 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추임새에 억지로 파일을 넣어서 짜집게 할 가능성, 그 마지막 가능성조차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라큘라가 공개한 녹취에는 곳곳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 녹취 조작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김세희 씨와 구제역 씨가 나눴던 통화 녹취는 구제역 씨를 통해서 카라큘라 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김세희 씨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던 녹취는 음향 전문 업체에 원본을 보내 확인을 해본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카라큘라가 2,000에서 2,500 정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 나는 1,65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제역 씨의 발언 등이 모두 원본 녹취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매 비용마다 부가세 10%를 받아서 이 돈이 부정한 돈이 아닌 정식으로 받은 돈처럼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역 씨의 스타일이 녹아들어 있는 돈이란 점에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한 정황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 원본 파일을 확보하고 있는 아카라카초라는 인물이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원본 자료를 검찰 측에 증거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하나하나 원본 파일인지를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자료를 조작해서 넘겼다? 100%의 확률로 구속이 되거나 추가 범죄가 될 수가 있다. 어떤 형태로도 자료에 대한 조작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실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